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결혼중개업 이용 실태 조사라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이게 2017년도 거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라고 해가지고 530쪽짜리 보고서가 이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랬는데,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국내 업체 그리고 국제 업체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가 지금 965쪽짜리인데 이게 지금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있긴 하다고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의 소속 직원만 복사 신청 및 자료 대출 신청이 가능해서 현재는 제가 이거를 풀 버전이라고 하죠. 요거는 지금 못 본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제가 확인한 거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이 아니죠. 그때 날짜가 2021년도 3월 31일 날 그때 당시 보도 자료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한 거 영상도 남아 있던데요. 이제 그거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다. 그래서 총 33쪽짜리고 그리고 일부는 국제, 일부는 국내 이렇게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국내 쪽은 관심이 없으니까 국제 결혼 업체, 중개 업체를 통한 이용 실태 조사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풀 버전이 아니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은 없잖아 듭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조사 대상 같은 경우는 국제 결혼 중개업 이제 업체죠. 379개. 그리고 국제 결혼 중개를 이용한 한국인 배우자 3,331명. 뭐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는 86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 연령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61.3%로 가장 많고 외국인 배우자는 20, 30대의 비율이 79.5%를 차지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 출신 비율은 베트남 83.5, 캄보디아 6.8, 우즈벡 2.7, 중국 2.3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결혼 중개업체들이 베트남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요거는 좀 재미있어서 한번 자료를 뽑은 건데 이제 왼쪽은 국제 결혼 중개업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국내 결혼 중개업체예요. 상대적으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영세하더라고요. 되게 규모가 작은데 뭐 그에 비해서는 국내 중개업체는 좀 규모가 큽니다. 근데 제가 좀 웃겼던 게 뭐냐고 하면 이제 국제 결혼 중개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당 평균으로 했을 때 아마 이게 1년 기준일 것 같습니다. 계약 건수가 1년에 4.6건 계약을 하는데 그 중에 성공 건수는 4.1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90% 가까이는 성사가 되는 거죠. 막상 계약을 하고 완전히 완료까지 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분들, 특히 30대 여성분들이 참 그 뭡니까? 뭐 국내 결혼 중개업체에 많이 가입하잖아요. 결정사에. 그런데 이제 업체당 평균 건수로 보면 계약 건수 같은 경우 2019년도 62.9%예요. 그래서 이거 작지는 않는데 실제 송혼하는 건수는 7.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여성들 결정사에 돈 낭비 엄청나게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 일부 결혼 중개업체들 특히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대요. 그래서 막상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남자 못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이고 여성분들 참 돈 낭비 참 많이 한다. 성원율이 뭐 이거 뭐 10% 초반대 정도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62.9에 7.6. 뭐 요 앞에도 그렇네요. 요 앞에는 더 심하네. 68.7건에 7.8. 야, 이러면 뭐 참 성공 건수가 정말 너무 작다. 대한민국 여성분들 대한민국 결정사 먹이 살리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 결혼 중개업체 이용의 장점을 한번 보면요. 이제 중복 응답입니다. 복수응답. 시간 절약 44.9, 결혼 절차 간소화 43.8, 그리고 원하는 이성을 선택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좀 의미 있어 보이는데 37.4로 꽤 높은 비율이고 그리고 높은 성공 가능성 28.1%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뭐였냐고 하면 이게 여기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이용자의 국내 결혼 중개업체의 만족도 조사는 나와요. 그런데 국제 결혼 중개업체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아마 제가 볼 때 풀 버전에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제가 좀 구하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현지에서 맞선 상대자를 만나는 소개 방식은 어떤 거냐? 이게 2014, 2017, 2020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없던 방식이 지금 1등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1대1 만남을 진행하였다. 저도 이거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남성분은 한 명 있고 여성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한 명 들어왔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 사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 모델이 지금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많고 그 다음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한 명만과 1대1 만남을 진행하였다. 이거는 뭐 대표적인 그 뭐 소개팅 방식 비슷한 거네요. 저도 이거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분들이 그 국제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뭐 영상 통화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교류를 쌓고 그리고 난 이후에 현지에서 만나서 1대1 만남을 하는 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39.3%로 지금 이 두 개의 방식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이제 요거는 뭡니까?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90.7%로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일부는 이혼 5.4, 가출 2.9, 별거 0.9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저는 요거 자료를 보면서 의외로 좀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분명히 좋은 케이스도 있죠.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안 좋은 케이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케이스가 있을 때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가 되게 궁금했는데 여기 자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위에 보시면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 중단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성격 차이 29.3이고요. 이유를 모르겠다. 24.8. 그리고 위장 취업. 지금도 이거를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요. 15.0. 그리고 배우자의 취업 또는 미취업.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 가지고 11.5. 그러니까 이건 아마 미리미리 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서로 좀 의견이 안 맞는다든지 뭐 그런 등등 사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나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배우자의 이성 문제 이거는 그거잖아요. 이미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이성이 있었든지 아니면 뭐 새롭게 이성이 생겼든지 요런 문제가 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내 가족 간의 갈등. 요거는 이제 그 시댁이죠. 그리고 이 앞쪽 같은 경우는 뭡니까? 즉 그 처가댁하고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배우자의 가소비도 있네요. 5.7. 그리고 잠자리 깊이 4.1. 요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관광 비자 입국 4.1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야기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응답한 미입국 또는 행방불명의 원인은 뭐냐? 한국인 배우자, 그러니까 한국인 말고 외국인 여자 입장에서 이제 물어본 거죠. 자, 소통의 어려움이 49.7로 압도적입니다. 이거 아마 중복 응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하기 위한 위장 결혼이었다. 42.7. 야, 그러니까 이거 위장 취업을 통해서 들어오려는 여성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개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도리를 짓고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요거는 뭐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다른 문화에서 살아오다가 적응하려고 하면 당연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거는 남편분이 좀 잘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인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좀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다가 마음이 바뀐 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성분이 볼 때에는 현지 중개인이 제공한 남편 정보가 불일치했다. 이게 그 여성분들이 이제 응답한 것 중에 그 외국인 결혼 중개업체에다가 뭐 국내 그 중개업체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좀 뭐랄까요, 요구사항 중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즉 정보가 불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을 어떻게 보면 허위 가장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 중개인이 이불로 부풀려 가지고, 아니면 은닉하거나 숨겨 가지고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 안 된 건지, 하여튼 이런 등등등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원인이 된 게 18.8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 중개업을 이용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처리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결혼 중개업체들한테만 맡길 거 아니라, 이제 두 분이서 만약에 뭐 송혼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좀 생각이 또 많이 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결혼 진행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서, 아마 이것도 이런 겁니다. 충분하게 제대로 이런 정보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현지 중개인 수수료를 많이 요구해서 요거는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한 60 얼마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현지에 아마 마담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요것도 또 많이 달라는 중개인들이 있나 봅니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소통 어려움이 여기가 제일 1등이었잖아요. 요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학원 가서 배우기는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한민국 언어가 쉬운 언어는 아니거든요. 고리보다 보니까 어려운 언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도 좀 많이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성들 본인들도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언어적인 문제, 이게 제일 큰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위장 결혼, 요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미리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아까 앞에 봤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결혼 후 혼인 중단까지 걸리는 시간, 물론 이제 이거는 응답한 사람들만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전체 표본은 아니라서 무조건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응답한 분들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을 내면 1년 이내라고 응답한 사람이 76.8, 그리고 평균 7.9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지속을 하지 못한, 여기 기준으로 한다면 9.3%죠. 9.3%는 보통 1년 내에 거의 다 쫑이 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13개월부터 36개월이 23.2%, 한 4분의 1 정도는 그래도 1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이번에 보도 자료에는 사실 안 나왔어요. 보도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2017년도, 2014년도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같은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혼을 한 분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물론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제일 좋은 건 저는 아무래도 연애 결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뭐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중개업체를 통해서라도 저는 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예요. 관계 만족도.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오른쪽인데 만족이 76.5입니다. 그리고 매우 만족이 40.1, 약간 만족이 36.3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불만족은 10.8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2017년도를 보더라도 매우 만족이 43.5, 그리고 36.3이 약간 만족으로 토탈 합쳐서 79.8이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불만족 같은 경우는 합쳐서 9.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그 만족도 같은 경우는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2020년도 거, 원래 이게 그 풀 버전이 있었으면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 있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풀 자료는 안 나오고 보도 자료만 나왔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2020년도 겁니다. 똑같은 방식의 그 자료긴 한데 이건 통계청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국제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수록기간 2020년 그리고 여성가족부고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지금 매우 만족이 31.2 매우 높은 거고요. 그리고 만족이 46.4 그리고 보통이 12.1 불만족이 이제 4.4 그 다음에 조금 더 줄일게요. 조금 더 줄이면 매우 불만족이 5.9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일단 케이스로 보면 가장 많은 케이스가 베트남이니까 베트남 것만 제가 또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것만 좀 따로 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베트남인 경우 매우 만족한다 30.9, 만족한다 47.7, 보통이다 11.5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불만족 4.2, 그 다음에 있을 건데 일단 매우 만족이 30.9. 이거는 엄청나게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47.7. 요거 두 개 합치게 되면 78.6이네요. 78.6. 그러면 뭐 이런저런 리스크 물론 있습니다. 뭐 한국 여성 만나도 리스크가 적지 않잖아요. 결혼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국내 결혼보다 국제 결혼이 리스크가 저는 적은 게 아니냐. 뭐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 국제 결혼에 대해서 막 폄하하는 분들 보면 막 뭐 위장 취업한다, 뭐 다른 남자친구들이 있다, 도망친다, 뭐 등등등. 예, 그런 거 있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결혼 생활을 지속을 합니다. 90.7 응답한 사람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 배우자분들이 중간에 결혼 생활을 거부한 것 같은 경우도 주로 보면 이제 소통의 어려움, 추신국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현지 중개인이 제공한 남편 정보 불일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남자분들이 미리 체크하고 서로 확인하고 그러면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장 결혼과 관련돼서도 확실하게 이제 배우자, 여기도 보면 뭐 배우자의 취업 또는 미취업, 요게 또 사유고 위장 취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가 확실하게 단도리를 치고 그런 속셈이 보이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문제 제기하고 그럴 거면 안 된다. 확실하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